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들, 주식타자 훈련소 본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우리 기술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투자 경고 종목인 상태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주가를 뭐 해주고 있다?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술이 강하게 단기간에 끌어올렸던 이유는 뭐예요? 결국 원전이었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대장주가 먼저 강력하게 쏘아 올리는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후발주자 중에서도 그 대장인 우리 기술이, 그쵸? 우리 기술이 강하게 그 다음에 쏘아 올려주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결국에 이 가격 구간으로 봤을 때 거의 2배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 너네 경고야 라고 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자, 근데 지금 이 투자 경고 종목을 받게 되면은, 원래라면 투자 경고 종목을 받게 되면은 주가가 아래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로 빠진 다음에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나오다가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는 순간에 쭉 아래로 빠지는 그러한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기술은 그 패턴과 다르게 움직임을 가져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자리를 지켜주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술한테 투자 경고 종목은 주가를 하락시킬 만큼의 강한 악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단순히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가 지금 원전이라는 관련 종목들이 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원전이라는 산업이 정말 강하게, 그리고 친원전으로 다시 넘어오면서 투자건들, 계약건들, 수주 계약, 그리고 원전을 건설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원전으로 쏠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원전을 제외하고 다른 산업들을 봤을 때 원전만큼 엄청 주도해주고 있다, 이러한 산업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주로 강하게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이제 단기간에 정말 강력하게 2배 가까이 상승하니까 투자 경고 종목, 너네 잠시 경고야, 너무 많이 올랐어, 단지 그렇게 나온 것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오케이 하면서 쉬어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지금 현재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거에 동의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기술 횡보 후에 강하게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댓글로 신고가, 자, 댓글로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꼭꼭 남겨주시면은 분명히 다음 주에는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요. 우리 기술이 투자 경고 종목이 나온 다음에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거래량도 우리가 한번 같이 봐볼까요? 거래량 보게 되면은 상승이 나오는 순간에는 뭐 했어요? 거래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나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나서는 횡보를 시켜주는데, 이 횡보하는 구간의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다? 터졌다, 안 터졌다? 터지지 않는 모습들, 어느 정도는 유지를 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세력들이 우리 기술을 매도할 생각은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동 올라온 만큼, 아, 나 이제 다 빠져나오겠다, 정리하겠다라는 그러한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단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만큼에는 우리가 뭐한다? 횡보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잠시 올라온 만큼 조정 받아주고, 그 다음에 뭐한다? 강하게 다시 한 번 더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추세, 제가 여러분들께도 매우 말씀드리지만, 이 추세가 유지가 되는지를 좀 더 확인을 시키려면은, 결국 이게 이탈이 되었잖아요. 이탈이 되어도 내가 좀 버틸 수 있는 거를 좀 보려면은, 저는 항상 이 중심봉을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봉이 뭐냐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줘요. 그쵸?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주고, 이 장대 양봉을, 자, 이탈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중간봉을 치어요. 여기 얼마요? 4,132원이죠. 이 4,132원이라는 자리를 두 개의 캔들, 다 짧게 보면은 두 개의 캔들이에요. 두 개의 캔들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강하게 한 번 더 올라가는 자리가 마련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처럼 두 개의 캔들을 지키면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되는 거고,
두 개의 캔들이 아니더라도 결국 이 4,132원이라는 이 중심봉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가 나오잖아요. 횡보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크게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그리고 자리를 지켜주니까 위로 크게 올라갔고, 여기 앞에서도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 나왔고, 그 중간 자리를 두 개의 캔들이 지켜주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더 올라가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투자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중심봉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건 결국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어디서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어요? 5일 이동 평균선 위로 다시 올랐어요. 이 5일 이평선을 따라서 우리가 쭉 추세 따라서 이동하고 있는데 이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 자, 그러면 첫 번째 5일 이평선을 지켜주면서 유지를 시켜주면서 움직이고 있다. 두 번째 중심봉 자리를 뭐하고 있다. 중심봉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또 보게 되면은 또 지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0일 이동 평균선도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 10일 이동 평균선도 마찬가지로 쭉 올라올 때 그 자리를 지켜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까지 같이 겹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수급이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는 날만 좀 기다리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는 6월 19일 날에 지정이 되었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아래 내려가 보시면 해제 요건이 있습니다. 자, 해제 요건을 봤을 때, 자, 10일째 되는 이후 날부터 어느 특정일 다음 상에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라는 건데, 자,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여부 최초 판단일은 언제예요? 7월 3일입니다. 자, 7월 3일이고, 그러면 모두 해당하지 않을 경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세 가지. 자, 그럼 이 세 가지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판단일의 종가. 그러니까 판단이 언제요? 7월 3일이죠. 7월 3일 날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상승을 하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이 T5는요, 영업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업일.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열리는 날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판단일의 종가. 7월 3일 날의 종가가 15일 전날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 그리고 7월 3일 날의 종가가 15일 중 최고가. 자, 이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 가지를 계산을 해봤을 때 가장 높은 가격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것만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면 그 다음 날에 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7월 3일 날에 이제 TO 언제예요? 여기 6월 26일과 6월 12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26일은 어제 종가죠. 어제 종가가 얼마입니까? 4,195원이요. 4,195원. 자, 그러면 4,195원에 60% 그렇죠? 60% 이상 상승이면은 얼마가 나오느냐? 바로 6,712원이 나옵니다. 6,712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6월 12일이죠. 6월 12일 날의 종가를 보게 되면은 쭉 내려와서 여기네요. 6월 12일 종가가 이제 얼마예요? 2,620원입니다. 2,620원인데 여기서 100% 이상이에요. 100% 이상. 그러면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얼마 정도 돼요? 5,000 얼마 되겠죠? 5,100 얼마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5,200 얼마 정도 될 텐데. 자, 그러면 결국 모두 해당하지 않을 거니까 6,712원보다만 높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쵸? 이거보다 낮기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가격가 얼마예요? 4,425원입니다. 자, 이러면 7월 3일까지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7월 3일까지. 7월 3일이 언제요? 다음 주 목요일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아까 말한 6,000원대 있죠. 그 가격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기술은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되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랠리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이라고 우리 기술을 겁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원전 시장이 굉장히 잘 올라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번 볼까요? 자, 대장주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되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움직임도 보게 됐을 때
눌림이 나오긴 했는데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4.11%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추세 얘기할 때 중심봉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중심봉 자리도 지켜주고 있네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두산에너베이티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 기술도 어떻게 된다? 우리 기술도 올라갈 자리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분봉으로 봤을 때 박스 횡보 자리를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박스 횡보 자리 상단에 이제는 뚫어 올리게 되고, 그쵸? 다음 주에 뚫어 올린 다음에 이 4,450원 자리 있죠? 이 구간, 이 박스의 상단 자리를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이렇게 박스를 한 번 더 만들어주게 되면은, 그럼 어떻게 된다? 4,760원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얼마? 6,000원보다만 높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는, 6,000, 아까 6,000 얼마 나왔죠? 6,712원. 네, 6,712원보다만 높지 않으면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원전이 제대로 주도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탈원전 다 지나서 친원전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친원전으로. 거기에 더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2027년도까지 핀란드 장관은요, SMR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2027년까지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에 대한 투자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안을 했다라고 에너지 장관 사리 물탈라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유럽들도 뭐하고 있다? SMR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SMR 투자하는 건 정말 간단합니다. 왜? 자, 왜냐? 자, 지금 현재 AI 발달을 하고 있죠. AI가 발달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엔비디아가 23년도 11월 달부터 해서 강하게 올라가 주면서 24년도에도 엄청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좀 더 깨끗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어떻게 흘러갔냐면 AI가 발달을 했어요. 그렇죠? AI가 발달하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강세를 보이면서 강하게 끌어올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AI가 점점 발달할수록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지네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한다 보니까 전기, 전선, 변압기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여름이 다가올수록 덥죠. 덥고 전력 소모가 많아요, 데이터 센터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소모 어떻게 해야 된다? 원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원전이 강하게 올라와 줬고, 그럼과 동시에 이제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왔죠. 자, 이때는 이제 체코 원전 우리가 따내는 게 좀 목적이었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수급들이 쏠리면서 원전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예요? 친원전이에요. 친원전이다 보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원전 관련들이 쫙 올라가줘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기술도 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행정명령이 서명까지도 나오면서 너도 나도 다 이제 뭐 하고 있다? 친원전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 친원전이 나오면서 원전을 짓죠. 원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원전 짓때 필요한 부품들이 있죠. 이게 다른 이제 미국의 원전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 뭐 유스케일 파워라든지 테라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라든지 또 많죠. 그런 기업들이 계약을 따내는데 결국에 그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두산에너빌리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는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많이 짓게 되는 거에 다 뭐하나 참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 거기에 또 가스터빈도 마찬가지로. 가스터빈은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에 공급할 수 있는 가스터빈을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두산에너지밖에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는 레퍼런스 부족에도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구매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먼저 다 짓고 있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도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관련주로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쵸? 2만 원, 2만 원에서 3만 원이었던 주식이 지금 7만 원까지 가까이 단기간에 엄청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산업에서도요. 대장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장주들.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습니다. 그쵸? 그럼 대장주가 먼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붙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개인분들이 막 붙을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올라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가격에서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관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 세력들도 생각을 해봤을 때요. 올라갈 수 있는 파이보다 후발주들, 원전과 관련된 산업이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적으로 저렴한 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는 기업들을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올라갔을 때 수익으로서 볼 수 있는 폭이 한 번이 더 나오는 거죠. 그 우리가 올라갔던 만큼의.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 두산에너빌리티 어느 정도 올라갔다. 이러다 보니 후발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기술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쫙 올라가 줬던 거고, 그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지만 횡보를 해줌으로써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된 거는 문제 없다라는 걸 뭐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지금 이 박스 위에만 확실하게 좀 올라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마련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주봉으로서 쫙쫙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디에서 다시 저항을 받게 될까? 이러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과거에 움직였던 자리들을 좀 봐주면 좋아요. 과거 좀 옛날이긴 한데 2010년도를 보게 되면은 자, 어떤 모습이에요? 고점 찍고 나서 내려왔죠. 2010년도에 이제 얼마 5,500원짜리를 찍고 나서 내려와 준 모습인데 지금 우리가 4,425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5,000원이라는 강력한 저항벽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상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디? 우리가 여기 2010년도에 고점을 찍었던 가격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원전, 그러니까 실적이 찍히는 그런 상승 모멘텀들이 있죠. 우리가 앞으로 계약건들, 수주건들, 그리고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미래에 또 원전에 대한 수주 계약건들,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올라가지고 있는 산업은 원전밖에 없어요. 네, 지금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실적과 관련된 산업들이 꾸준하게 올라가주고 그 산업이 새로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원전 관련주들이 살짝은 빠질 수 있어요. 살짝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원전 쫙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조정 분명히 옵니다. 조정 분명히 와요. 근데 이 조정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 조정을 못 버티잖아요. 그러면 더 큰 파동으로 올라가기 전에 나오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거 못 버티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파동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을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조정이 오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원전이라는 산업을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 돌고 돌고 돌아 다시 원전을 오게 될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는 뭐 해야 된다. 분할 익절 해주셔야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분할 익절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원전이 말고 다른 산업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올해 초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오션이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죠. 그죠? 하나오션.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오션은 얼마 간다 막 엄청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막 쭉쭉쭉 올라간다 이러면서.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오션도 결국엔 박스권 만들고 횡보하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우리 하나오션도 미국의 SOS 요청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미국 선박 MRO 사업들 특수선 분야 이거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들 수주권들 요런 거 때문에 지금 엄청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가 나오면서 주도주를 내줬다. 그러면 똑같이 우리 기술 포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뭐 한다? 결국 주도주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돼요. 예, 주도주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나옵니다. 그지만 나오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전 산업이 완전히 박살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주도주는 내줄 수 있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산업은 끝나지 않는다. 결국 보정이 오고 박스 구간이 왔을 땐 이 박스 구간 안에서의 매매 방향으로 가져가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야금야금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게 봐도 결국 올라가는 종목은 우리 기술이고, 그래서 결론. 우리 기술은 투자 경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도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도 충분히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자 경고 종목이 해제가 된다라고 해도 또 올라갈 수 있는 방향성들은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매일 올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우리 기술 뭐다? 자, 폭등하자. 폭등. 폭등하자. 이렇게 폭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